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위스 최고 명문 고등학교 수학여행단 28명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중 갑작스러운 폭염 때문에 한국 부산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한국 땅을 밟게 된 이 아이들에게 단 사흘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7년 동안 스위스에서 배운 선진국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합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본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화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교복 입은 중학생의 자연스러운 도움. 분식집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놀라운 대응. 그리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목격한 7살 아이의 작은 행동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어떻게 한 명의 17살 외국 학생을 눈물 짓게 만들었고 스위스 전체 수학여행단을 변화시켰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72시간 만에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이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칸톤 슐레 플루미셀베르크 고등학교에서 17년간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마르쿠스 밀러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우리 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아시아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8명의 학생들과 함께 일본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이 여행을 손꼽아 기다려왔거든요. 그런데 취리히를 출발해서 12시간을 날아간 뒤 도쿄 하네다 공항 상공에서 예상치 못한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기장이 일본 전역에 극심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어 당분간 착륙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또 어떤 아이는 오히려 신기해했습니다. 그때 기장이 다시 방송을 했습니다. 대신 한국 부산 김해공항으로 비상 착륙한다고 말입니다. 부산이라는 도시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 있었을 뿐 부산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해공항에 착륙했을 때 오후 3시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우리를 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정에 없던 여행객이라는 걸 안 출입국 직원이 친절하게 임시 숙소와 교통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부산 관광 안내 책자까지 챙겨주며 어디를 가면 좋겠다고 추천까지 해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을 내다본 학생들이 하나둘 감탄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활기찬 에너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 식당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본 식당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메뉴를 설명해주고 맛있게 드시라며 반찬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면서 스위스에서도 이런 대접 받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며칠 동안 부산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시착이었지만 어쩐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둘째 날 아침 학생들과 함께 부산 지하철을 이용해서 시내 관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데 벌써부터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지하철 입구가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역 안으로 들어서자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교통카드 자동 판매기 앞에서 학생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글로 된 안내문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교복을 입은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 학생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교통카드 구매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버튼을 누르고 돈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물어보며 어느 호선을 타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스위스에서 17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스위스 아이들도 친절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국인을 도와주는 모습은 흔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중학생이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역에서 갈아타야 하는지,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거든요. 한 학생이 그 중학생에게 왜 이렇게 도와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대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요. 우리나라에 좋은 기억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후 학생들이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 학생 정말 대단하다면서 자기들이 스위스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저렇게 도와준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길을 헤매고 있으면 누군가가 다가와서 도와주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 안에서 본 광경들이었습니다. 노인분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임신부나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분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일상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뭔가 다른 것 같다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진짜 배려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느낀 건데도 한국, 특히 부산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심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남포동 거리를 걸어다니며 부산의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학생들이 배고프다고 하여 근처에 있는 작은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깔끔했고 현지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메뉴판을 보며 학생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한글로 된 메뉴를 읽을 수 없었거든요. 그때 주방에서 나오신 사장 아주머니께서 우리가 외국인인 걸 보시고는 직접 다가와 주셨습니다. 영어는 잘 못하시지만 손짓 발짓으로 메뉴를 설명해 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특히 떡볶이를 추천해 주시면서 직접 주방으로 데려가서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고추장에 설탕과 물엿을 넣고 떡과 어묵을 넣어서 끓이는 과정을 천천히 설명해 주셨죠. 마치 요리 수업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떡볶이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주머니께서 맛있을 거야, 걱정 말고 먹어봐 하시며 웃어주셨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떡볶이의 달콤하면서도 약간 매운맛에 모두들 감탄했고 김밥과 순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런 맛은 처음이라면서 정말 독특하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갔는데 아주머니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외국에서 왔는데 돈 받기 미안하다면서 그냥 맛있게 먹었으면 됐다고 하시면서 돈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당황해서 꼭 돈을 드려야 한다고 하자 아주머니께서는 그럼 재료비만 하시며 원래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돈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음식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하시며 오히려 저희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가게를 나서는데 한 여학생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왜 우냐고 물어보니 저런 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배려를 받아본 적은 많지 않았거든요.
특히 처음 보는 외국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베푸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까 그 아주머니가 3,000원으로 우리에게 정말 큰 걸 가르쳐 주신 것 같다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마음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분식집에서 받은 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진정한 환대와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넷째 날 오전 자갈치 시장을 구경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반의 토마스라는 학생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알고 보니 오징어 요리를 먹었는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토마스는 평소에도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서 조심했는데 그날 아침 시장에서 맛본 오징어 부침개에 반응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급히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그보다 먼저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저씨께서 토마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고 또 다른 분은 시장 상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토마스 주위에 인간벽을 만들어서 구경꾼들을 막아주고 동시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부채질도 해주셨습니다.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근처 약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해주셨습니다. 토마스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항히스타민제를 먹이면서 동시에 119의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해주신 것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시민들의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와주셨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을 막고 있던 차량들이 자동으로 비켜주고 시장 상인분들은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물건들을 옮겨주셨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토마스가 안정을 되찾은 후 의료진분께서 다행히 시민들이 초기 대응을 잘해주셔서 큰 문제 없이 회복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그 이후였습니다. 시장에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토마스의 안부를 묻고 가셨습니다. 심지어 죽을 끓여서 가져와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토마스 본인도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은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정말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이런 도움 받기 쉽지 않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일을 계기로 아이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사람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곳 같다고 여러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느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대응은 단순히 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 의식의 발현이었습니다. 이런 사회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드디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가장 기대했던 곳이기도 했죠. 지하철에서 내려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길, 아이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해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하나둘 감탄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깨끗한 백사장, 그리고 해변을 따라 늘어선 현대적인 건물들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스위스는 내륙 국가라서 바다를 보는 일이 흔하지 않은데 학생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변에 도착한 순간 학생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바다의 웅장함에 압도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이유였습니다. 해변이 너무 깨끗했던 것입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정말 관광지 맞냐면서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 넓은 해변에 쓰레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해변들도 많이 다녀봤지만 이 정도로 깨끗한 곳은 드물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도 말이죠. 해변에서 놀기 시작한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근처에서 놀고 있던 한국 가족들이 떠날 때 자기들이 쓴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쓰레기는 물론이고 모래까지 정리해서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실수로 물병을 떨어뜨렸는데 근처에서 놀고 있던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 어린이가 그걸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주었습니다. 그 어린이의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이런 시민의식을 기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변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 지켜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일상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저녁 무렵 해변을 떠나면서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스위스에서 자랑하는 깨끗함과 질서가 여기서도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스위스도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나라로 유명하지만 여기서 본 건 규칙이나 제도로 강제된 질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배려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적 발전이나 시설의 현대화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섯째 날 오후 학생들이 한국의 게임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숙소 근처에 있는 PC방에 들어갔습니다. 스위스에도 인터넷 카페가 있지만 한국의 PC방은 규모나 시설, 면에서 확실히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PC방 안으로 들어서자 학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최신형 컴퓨터들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고 각 자리마다 편안한 의자와 함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시설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1시간 정도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한 학생이 화장실을 이용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생님, 잠깐 저기 화장실 좀 보실래요? 하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 걱정하며 따라갔는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말입니다. 마치 호텔 화장실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변기는 물론이고 바닥, 벽면, 세면대까지 모든 곳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화장지도 충분히 비치되어 있고 손 건조기와 비누까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기청정기까지 돌아가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곳이 단순한 PC방의 화장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고급 호텔도 아니고 일반적인 상업시설의 화장실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을 불러서 함께 보여주니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PC방 화장실이냐면서 자기네 나라 5성급 호텔 화장실보다 깨끗한 것 같다고 반응했습니다. 한 학생은 스위스에서도 이런 공용 화장실 보기 힘들다면서 여기 관리 기준이 정말 높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이 정도 수준의 공용 화장실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PC방 사장님께 이 화장실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지 여쭤봤더니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손님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려면 당연히 깨끗해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마치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하루에 여러 번 청소를 하고 정기적으로 전문 청소업체도 불러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불편하시면 안 된다면서 웃어주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수준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큰 건물이나 시설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작은 공간 하나까지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나라인 것 같다면서 이런 화장실을 보면 다른 모든 것들도 믿을 수 있겠다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PC방을 나오면서 저는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스위스의 공공시설 화장실 중에는 이보다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곳들도 적지 않거든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에서는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문화 수준은 화려한 건물이나 큰 시설이 아니라 이런 작은 곳에서 드러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